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무뎌진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S&P 500, 나스닥 소폭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 챙진이고 또 그동안 시장 상승 대비 좀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또 빠른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네. 오늘 우리 최주연 아나운서가 네. 굿모닝 마켓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트럼프 관세는 허세. 관세는 허세. 네. 관세는 허세. 아니 영어로도 이 라임이 맞아요. Tariff is bluff예요. 관세는 또 블러핑이에요. 블러프예요. 어이 진짜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하는가 하고 또 이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만 25%를 네. 관세를 부과당했다 하면은 악재겠습니다만 일본도 똑같이 25%. 그렇죠. 다른 데는 뭐 25%가 아닌 30%도 있고 40%도 있고 하니까 같은 조건이란 얘기죠. 같은 조건이란 얘기라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나중에는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감당 어떻게 할래? 당장 브라질에다가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만 브라질산 커피 많이 갖다 먹는 걸로 아는데 스타벅스도 미국 시민들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국민들은 뭐 그러던데요. 시장 잘 갑니다. 그리고 어제 이 뉴스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결국 3천조 원을 넘었죠, 시총이. 네, 맞아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런데 왜 우리 그때 3,300이 아니고 왜 3,100대죠? 아직 3,200이 안 되죠. 코스피는 결국은 어지간히들 상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총은 커졌는데 네. 주가가 이놈저놈 뭐 막 상장하다 보니까 쪼개져 가지고 그런 어떤 의미도 있죠. 상장 종목 수만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원찮은 진짜 상장사로서의 자격 없는 기업들 좀 솎아낸다면은 우리 지수 금방 진짜 좋아질 것 같은데 선진국처럼. 너무 아직도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뭐 증시 선진화 방안 내지는 어떤 체질 개선 이런 쪽에 그 부분도 어제 저는 3천조 돌파 시총 3천조 돌파하면서 지수부터 떠올랐는데 그런데 왜 지수가 이래 싶었던 게 생각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이것도 이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장 기업 수 예. 늘어난 게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무늬만 바이오, 무늬만 2차 전지 이런 것들 뭐 2개 업종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성공하면은 이렇게 바로 IPO를 통해서 먹튀하려는 그거는 참 아쉽습니다. 뭐 IPO 자체가 좀 개선돼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좀 또 진짜 이미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패라는 단어는 좀 입에 오르기가 그거는 힘들 정도로 이제 개인 잘해야죠. 투자자분들 잘해야 피해가 있기 되는데 때문에, 예. 아직도 보면은 뭐 몇몇은 보면은 뭐 기업 발전이나 뭐 기업 활동 생각보다도 그냥 요 종이 장사가 계속 요쪽만 생각하는 데도 아직 있죠. 네. 네. 자,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 이사님 그렇게 출근하십니까? 그 복장으로? 네.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금요일은 저희가 너무 캐주얼 산뜻하고 데이입니다. 좋은데요. 산뜻해요. 예. 네, 좋으십니다. 아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미국도 뭐 브라질 관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50%면 사실 상당히 높은 건데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결국엔 기한 연장을 위한 어떤 핑계 그리고 이제 지금 막판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커피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커피랑 오렌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오렌지. 진짜 예, 되면 예.
이게 북미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 실제로 저희는 델몬트 주스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 뭐 이제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그 저기 그 북미 이전에 사람들은- 선키스트 아니에요? 아, 선키스트. 그래요. 저는 네. 그 병으로 된 거 네. 보리차 담아 먹는 거. 네. 근데 이제 북미 사람들은 또 오렌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여가 되면은 그거 진짜 좀 문제가 그러네요.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엔 기한 연장을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은행주, 뭐 넷플릭스 이렇게 해서 그러게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니 실적 말씀 주시니까 간밤에 보니까 또 델타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도.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네, 또 저번에 말씀 주신 그 조비 에비에이션 네. 이건 항공주는 아닌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때 말씀 주셨을 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델타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좋았고 이제 전망조차도 좀 잘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시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우리 시장 지금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죠? 이제는 보니까 야간 선물하고도 상관없고요. 네,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장 뭐 지수 선물 흐름하고도 상관없고 주변 아시아장 흐름하고도 상관없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팔든 사든 상관없고 지수는 그냥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법 개정이 되고 그다음 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제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그 배당주 분리과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보면은 뭐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이제 반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잡겠다는 시그널이 확실했을 때 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완전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시 투자를 권유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힘을 얻고 좀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시장은 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무뎌진 건 맞습니다만 또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베트남하고 이제 20% 합의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산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20%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제 베트남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은 나이키라든지 이런 네, 의류, 맞습니다. 신발 이런 쪽이 베트남산이 꽤 많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제품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베트남 자체의 공장을 이제 직접적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요번에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결국에는 네. 중국 때문인데 네. 이제 과거에 2018년도부터 해서 중국이 이제 관세를 맞기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직접 수출이 되는 것들이 관세 맞으면서 요게 이제 주변국으로 많이 분산이 그렇죠. 됐어요. 그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던 게 베트남이 이제 가장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로 이렇게 수출하는 방안들이 계속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과거까지 몇 년 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요번에 이제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게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세는 이제 부여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거에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실적 발표를 할 때 본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이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이런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할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판매가로 전가를 할지 네. 여부는 좀 아니면 지켜봐야 그냥 본인들이 된다.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냥 받아들일지 요거는 이제 경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키 주가가 좀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네, 간밤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좀 주가 흐름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예. 주가는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제왕의 몰락을 아. 몇 년 동안 좀 겪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많이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 신으면 그냥 뭐 아저씨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한참 나이키보다는 언더아머 많이 신고 좋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뜨는 거는 뭐 온홀딩스나 최근에는, 호카나 예. 뭐 아식스나 뭐 이런 게 조금 떴고 나이키가 이제 그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키 이제 신으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왜 저도 신으니까 저 어제 나이키 집에 하나 왔는데 운동화 아, 진짜 네. 몇 년 만에 운동화 하나 아저씨면 저는 다행이지. 저는 다행이죠 아저씨면. 그렇죠. 저도 뭐 집에 나이키 뭐 한 10개는 있는데 요즘에 호카도 많이 신으세요. 네, 요즘 호카도 여성분들이 많이 신고.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이제 실추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지켜보기 주목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니 그 근데 네, 주가가 빠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주가가 이제 2021년에 그러니 뭐 2021년이면은 네.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부 유동성으로 뭐 천정부지로 주가 치솟던 때니까 그때 그때 179불이었는데 고점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52불까지 갔으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반토막 지금 당한 이제 그러면 한 70%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올라와서 이제 한 42% 정도 반등한 정도인데 저점 대비 네, 맞습니다. 야 70% 빠져서 42% 올라왔는데도 아까 차트 보시다시피 장기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차트 저 주가의 위치는 한번 급락하고 나니까 무섭네요. 지금 저게 제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최근 저 저점 대비 한 40% 올라왔지만 맞습니다. 네. 저 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저 뭐 까마득하네요, 그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키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 뭐 지금 40대, 50대 다 연령대 할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 거의 최고의 정점에 있던 브랜드이다 그랬었죠. 보니까 더 충격이 조금 컸었는데 이게 조금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될 이유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CEO가 새로 왔습니다. 요 엘리어트 힐이라고 하는 CEO인데 요분이 이제 사실 나이키에서는 레전드예요. 은퇴를 했다가 이제 2024년도 10월에 긴급하게 복귀를 한 건데 이분은 1988년도에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이키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이제 CEO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분이 그러니까 10월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이제 전 CEO입니다. 존 도나우라고. 근데 요분도 사실 레전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보면 그 베인 앤 컴퍼니 뭐 이베이 서비스나우 이런 데서 다 일했던 IT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인데 베인 앤 컴퍼니에서도 사원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베이에서도 CEO하고 뭐 40개 기업 합병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했었고 서비스나우에서도 CEO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딱 있었잖아요. 시기가 딱 보면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키의 황금기, 거의 절정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분이 꺾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이분이 했던 정책이 먹히지 않았던 걸 수도 있는데 했던 정책이 영향을 줬던 건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IT 쪽에서 굉장히 특화됐던 분이다 네. 보니까 DTC라든지 IT 위주로 사업 전개를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쪽에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DTC,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매상을 끼지를 않고 본인들 나이키가 직접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왜냐하면 그러면 마진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걸로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 전환이 굉장히 잘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좀 보시면 이게 2010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 DTC 비중이 2010년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도에 40에서 42%까지 올라왔다. 마진으로 보면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좀 문제가 중간에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산 뭐 많이 풀리고 2021년 많이 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공급망 측면에서 한번 중간에 완전 바틀렉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다 봉쇄하고 하면서 첫 번째 발생했던 건 뭐냐면 재고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물건을 받지를 못하니까 네. 소매상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 코로나 길어질까 예상되니까 그 다음 분기부터 이 소매 기업들이 뭘 했었냐면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 재고 얼마 쌓였어라고 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아 이제 잘 팔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경금망이 풀려버리면서 이 쌓아놨던 재고가 다 온전히 재고로
그러니까 악성 재고로 발생을 해버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재고 시기에. 떨이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나이키가 DTC로 전환을 하면서 이 도매에 저희 공급망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DTC. 그거, 예,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로 다이렉트 컨슈머. 네, 자기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재고 예. 관리하는 거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 버렸는데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때부터 재고떨이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상당히 몇 분기 동안 이 재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사실 좀 네. 브랜드 이미지가 그때 좀 망가졌죠. 갑자기 네. 무슨 저 뭡니까? 무슨 뭐 상암 월드컵 매장 근처에 무슨 월드컵 경기장 근처 네. 어디선가 뭐 떨이 한다고 막 그런 것들 전봇대에 막 엄청 벽보에 많이 막 하죠, 붙어 있고 요새. 할 때 네. 나이키도 싶은 그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여튼 이런 게 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자산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었잖아요, 네. 다들.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게 신발 가격. 그래가지고 나이키 한정판 모델 조단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지금의 라부부랑 비슷해요. 그냥 발행을 하면 15만 원, 17만 원 정도 하잖아요. 나이키 신발이. 네. 그게 뭐 잘 나가는 거는 10배까지도 가서 팔리고 리셀가가. 컬렉터들도 꽤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더현대 사람들 줄 서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고 막 뉴스에도 났던 이거 살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 신발이 내놓는 족족 다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키가 뭐에 집중을 했었냐면 색깔놀이에 집중했어요. 색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단 모델이 딱 내놓으면 빨간색하고 검은색 내놨는데 다 팔렸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스토리 붙여가지고 예전에 그 마이클 조단이 농구하던 시절에 뭐 파란색 뭐 하여튼 그런 거 스토리 맞아요. 막 붙여가지고 화이트 색깔 블루도 또 나오고. 네, 또 예. 내요. 그럼 또 품절돼요. 이게 잘 되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계속 잘 되잖아요. 파는 대로. 그러니까 혁신 모델이라든지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고 5년 사업 모델 놓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원래 러닝화에서 시작됐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기 시작을 하면서 나이키가 이제 양방에서 완전히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또 마라톤 열풍이 불었잖아요. 요즘도 한창이죠. 네, 지금까지 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이제 그 운동 어떤 운동이 좀 떴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골프가 엄청나게 네. 유행을 네. 했었고 그 다음이 테니스로 넘어갔었고 지금 이제 그 마라톤인데 결국에는 뭐 운동의 본질에 집중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격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때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골프나 이런 것들 비싼 것들 그래서 점점 싼 걸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마라톤이 전 세계적으로 붐입니다. 요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네,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요새 뭐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이게 마라톤 대회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뭐 거의 뭐 몇 초 컷으로 대기 뭐 이제 신청 못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뉴발란스 같은 데는 신청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주는 대신에 패키지를 사야 돼요. 몇십만 원 되는 신발이랑 옷이랑. 네. 네, 그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하기도 예. 하고 미국에서는 그 뭐 그 데이트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틴더 같은 앱 네네.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러닝 크루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젊은 사람들 이제 데이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역시 러닝크루 해가지고 뛰면 더 효율적으로 잘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그렇게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네. 같이 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게 이제 넘어가는 시대에 나이키가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카나 네. 온이나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아까 나이키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호카는 데커스라고 하는 주식으로 상장돼 있거든요. 예. 호카 주식 엄청나게 올라갔고 온도 올라갔고요. 네. 아식스도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이게 아식스는 또 호카랑 온이랑 좀 다른 식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호카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뜰 때 편한 신발로 떴거든요. 러닝화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네, 굉장한 맞아요. 인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나왔을 때는 그 스니커즈, 그러니까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카랑 스케쳐스는 인정할 수 없다. 네. 어떻게 저런 신발들이 뜨냐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러닝에 이게 접목이 되면서 떴고요. 온도 이게 그 나이키가 그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할 때 나이키의 성장 모델을 보면 과거에 필라이트가 그 CEO거든요. 필라이트가 성장했을 때 그때 에어맥스 모델이 그 엄청난 히트작이었었잖아요.
그 에어맥스의 에어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거를 가져온 개발자가 이제 필라이트한테 내가 아디다스랑 이런 데 다 갔는데 다 까였다 나. 이거 한번 생각 있냐?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거의 초기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디다스를 생각해 보면 세계 1위였어요. 근데 거기는 관료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절한 거잖아요. 이 온홀딩스도 뭐가 있냐면 이 온홀딩스 만든 사람이 운동선수예요. 나이키의 스폰서를 받던. 근데 이제 부상으로 은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밑에 조그맣게 이게 생긴 이게 이렇게 뿅뿅뿅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본인이 호수로 만들어 가지고 나이키에 갖고 간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저기 호수 있잖아요. 그 물 뿌리는 호수. 아. 그걸로 이렇게 본인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나이키에 화면에 간 거예요. 나오는. 네. 네. 그래서 요걸로 내면 될 것 같다. 근데 나이키에서 그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그때 너무 큰 관료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허접한 거는 거절한 거예요. 근데 요게 본인이 이제 따로 나가서 만들어서 대박을 친 뭔가 케이스죠. 대표 제품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떴고 아식스는 이제 그 아식스랑 오니지카 타이거 두 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오니지카 타이거가 전신이에요, 원래. 오니지카 타이거가 원래 나왔고 약간 패션 아식스는 스니커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브 브랜드로 나왔던 건데 아식스가 더 잘 돼서 오니지카 타이거 없앴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팔리고 일본 가면은 오니지카 타이거는 그냥 줄 계속 서 있어요. 오니지카 타이거는 사실 저 기억에는 한 25년 전. 그렇죠. 그때 엄청 그때 떴던 인기였는데. 거예요. 그러다 없앴었어요. 네. 예, 중간에 아식스가 더 잘 되면서 그러다가 다시 다시 부활시켜서 요즘에. 예, 지금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이유는 한 한국 대비 한 30%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면은 무조건 사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번 실적 이후로 40% 주가 반등을 한 건데 요번에 이제 그 뭐 마진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식이 놀라울 정도로 좀 많이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되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많이 쌓여져 있던 재고가 2024년 10월 이후로 많이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DTC 직접 판매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던 것들을 그 엘리엇 힐이 돌아오면서 도매 채널로 돌렸거든요. 근데 엘리엇 힐이 나이키에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매 채널을 다 자기가 관계가 가까워요. 아, 그럼 재고 그래서, 관리가 수월해지겠네요. 네, 다시 만들기 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기 그 ABC 마트 이런 데 가면 네. 나이키 그것도 도매 판매 일원이거든요. 그런 거 다 빼기 시작했었는데 다시 넣기 시작을 해서 판매 채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제품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부족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홍콩 주식 중에 뭐 이제 스텔라라고 이런 나이키의 OEM 받아서 만드는 업체 있거든요. 그런 데랑 NDR 같은 거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엘리엇 힐로 바뀐 이후에 지금 그쪽에 완전 전력을 집중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OEM 업체에 신제품 시안을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2024년 10월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5월 하반기에는 뭔가 나올 거다. 나이키 저는 이렇게 신제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이키를 누르고 있었던 뭐 재고 처리나 신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주가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관세 이슈도 나이키가 그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 40%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 관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여기 이런 것들 악재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래서 있을 이제 것 좀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도 좋다. 네, 나이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나이키가 다우존스 30개 중에 이제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네. 종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 3대 지수 가운데 지금 아직도 사상 최고치 못 간 게 다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나이키나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박살났잖아요, 네, 주가가. 이런 쪽이 이제 좀 회복이 돼줘야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가보든지 하겠는데 반면에 여기서 다우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또 기술적으로 보면 불안불안한 것들도 많아요. 무슨 뭐 존슨앤존슨 무슨 뭐 또 뭡니까 저 코스트코나 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보면은 위에서 더 못 가고 뭔가 이렇게 막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나이키가 이거 한번 참 재밌네요. 지금 저는 설명 듣는 중에 한번 저기 물어봤더니만 퍼플렉스티?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또 그것도. 챗GPT만 보다가 네. 예. 아니 저거 시총이
시총이 나이키가 지금 879억 달러예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조 단위는 아니지만 9,967억 달러, 10배가 넘잖아요, 시총이. 네. 그런데 지금 뭐 일일이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매출이나 순이익을 작년 말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매출이나 순이익은 10배가 아니고 뭐 한 2배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주가는 테슬라에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테슬라는 결국에는 이제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 미래가, 반영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신당 창당을 결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일주일 동안 이제 불안불안 유리 위를 걷는 느낌. 예. 그래요. 네. 네,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냥 타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을 하고 써본 사람하고 많이 이제 완전히 갈리거든요. 글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는 FSD를 실제로 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진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전기 자동차 있으면 그쵸. 집에서 충전할 수 예. 있고 슈퍼차징 스테이션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그냥 작은 소소한 것들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예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인양품 있잖아요. 무인양품에 가서 제품들을 보면 이게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충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테슬라가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 실제 차주들의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세심한 차가 좋아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편해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충성심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의 기술력도 사실은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거에 위협을 받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성복은 이쪽이 굉장히 잘하지만 맞춤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보택시랑 이제 옵티머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또 요게 그룹도 곧 탑재된다면서요. 그룹이 또 이제 테슬라에 다음 주에 탑재되니까 당장. 요게 네. 이제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접목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저도 많이 쓰죠. 되게 네. 편해요. 그런데 근데 그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당근마켓 거래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요. 좀 이 글 번거로워요. 써야 돼. 번거롭잖아요. 글 사진 써야 되고. 올리고. 네,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주고 네, 그다음 맞아요. 한 3분 정도의 뻘쭘함을 좀 버텨야 되고 만나서 또 약속 잡고. 네, 예, 대화해야 되나 예.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오면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당근이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이십니까? 서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대충 알아요? 느낌으로 알죠. 안녕하세요. 예. 저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피규어를 팔았는데 초등학생이 왔어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애기 거인 거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적도 있고 어쨌든 제가 얘기가 셌는데 당근마켓 최근에 해보니까 AI가 접목돼가지고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본인이 사진 분석해가지고 제목이랑 글을 써주더라고.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저 다시 사용해야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5분 만에 사진만 찍어가지고 5-6개 물품을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AI가 이런 식으로 접목되겠구나. 저 그 제품 그러면- 설명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진짜 귀찮거든요. 예. 거기에 또 조금 더 팔려면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와이 가서 샀는데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안 써주지만 기본적인 거 딱 써주니까 딴 사람들도 앞으로 이거 다 기본적으로만 올릴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록이 테슬라에 탑재되는 게 상당히 이제 편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네. 이보세요, 전격 두 제트 분. 자동차 네? 이보세요 두 분. 동시효과는 보고 가시죠. 막 당근 얘기하다가.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3,195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오늘 이제 800포인트 회복이 좀 예상되죠. 지금 80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1,300원, SK하이닉스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29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7만 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가가 31만 7천 원이고 KB금융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0.4%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6%가량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63,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1%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 파마리서치가 1.9%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7만 2천 원이고요. 휴젤도 오늘 1%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6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8천 원. 펩트론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4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도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 네. 뭐 시장 얘기 안 하고 나이키 얘기, 당근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렇죠. 예, 종목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사실 체감 지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 예.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하다못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있어도 상승 네네. 종목이라도 많은 날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네.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지수는 내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또 이렇게 저희들이요 이제 좀 나이브해질 때가 또 조심할 때이긴 합니다만 아니 조금 그래도 최근 이제 기간 조정을 한 2주 넘게 이제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이제 튀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바로 가느냐? 네.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근데 지금 정민 앵커는 당근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로? 아 제가 안 입는 거 팔죠. 안 입는 거? 안 입는 거, 안 신는 거. 안 입는 거, 안 안 드는 신는 거. 거? 그래요. 네. 그냥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귀찮으면 그냥 저를 주세요. 제 걸요? 아니 저 뭐 주변에 줄 때 많으니까 좀 그러셔도 되잖아. 가장 잘 팔리는 건 이제 골프 옷. 골프. 네, 골프 잘 팔려요. 네. 그러네. 아니 그 AI 얘기하니까 결국 이제 네. AI가 접목이 돼서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고 네, 이제 네.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굉장히 절차 간소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요 간밤에는 보니까 그 케이던스하고 시놉시스도 골드만삭스에서 또 매수 리포트까지 내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AI가 뭐 올해 초에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엄청나게 칩을 사들이면서 요게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서 뭐가 이제 내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게 올해 초의 얘기였는데 그게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묻히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도 안 가고 막 그 투자들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가면서 좀 바뀌는 모습인데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록이 탑재되는 것도 결국에 그록 4였거든요. 그게 네, 새로 나온 네. 모델인데 이제 AI 모델이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부에서 구축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좀 갈 걸로 보고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누르고 있었던 게 뭐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태클 거는 거 중국 수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많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해서 칩 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술주 이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어찌 됐든 지금은 근데 이 그 주변에 보면 그 어떤 저기 평온한 상태의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서전을 읽어봐도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상태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뭔가를 질러놓고
또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겨내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항상 창당도 혁신을 꿈꾸는 네, 느낌이죠. 그래서 신당 창당도 결국에는 지금 또 월화 조금 그러고 지금 조용해졌지만 결국에는 또 한번 또 계속 흔들 것 같아서 오늘 뭐 라임이 잘 맞네요. 네. 머스크 리스크네요. 그죠? 그러네요. 트럼프 관세 허세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결국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지금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는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또 소매 쪽 이런 종목들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을 나타내면서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도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고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3,191,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800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올라갑니다. 61,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67% 오름세로 29만 9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107만 7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KB금융이 1% 올라갑니다. 11만 8천 원. 현대차도 0.2% 올라갑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모두 0.3%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0.95% 올라갑니다. 6만 3,700원이고요. 기아도 0.2% 상승합니다. 10만 3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이네요. 지금 44만 9천 원. 최근에 나흘 연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올라갑니다. 10만 3,1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1.6% 올라가죠. HLB도 0.5% 상승합니다. 5만 900원이고 파마리서치도 1.78% 상승하면서 5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리가캠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3% 약세입니다. 이미 어제 16% 넘게 급등한 만큼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13만 7,500원,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 펩토론도 좀 떨어집니다. 19만 5,800원. 휴젤은 2% 강세를 보여줍니다.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0.5%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 움직임이 좀 이어집니다. 지금 대성파인텍이 15% 급등하고요. 1,170원, 캐리도 9% 강세고 대명에너지가 8% 올라갑니다. 27,550원, 그리드위즈도 7% 오름세고요. OCI홀딩스도 6% 강세, 하나솔루션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6,200원, 신성, ENG, S에너지 모두 오름세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4.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나무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11,100원 선이고 하나투자증권도 5% 이상 올라갑니다. 7,440원. H는 인베스트도 2% 상승이고요. 신성, ENG도 1.8% 상승세, 대성창투, 카카오 다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상자산이 천장을 뚫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 오늘도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5% 이상 올라갑니다. 7,460원이고 현대차증권도 4.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LS증권도 4% 오름세, 상상인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한타 다 올라갑니다. 오늘 증권주 흐름 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7,440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9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07억 원, 6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억 원,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지금 속보가 나오네요. 코스닥 800소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이원 30전 상승한 상황입니다. 1372원 30전. 환율이 올라가네요, 지금. 환율 읽으려고 했는데 속보가 나와가지고. 네. 아니, 코스닥, 우리는 일찌감치 지금 800선 회복된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일찌감치 확인했는데 왜 자꾸 나와? 뒤늦게, 그러니까요. 예, 네. 뭐 800 회복한 거뭐 네, 새삼 그건 스럽지도 속보가 않고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 네. 봐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정민영 이렇게 당황시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계속 올라가네. 조금 초반에 누가 패면은 어딜 하면서 그냥 땡겨버리네요. 지수는 그죠? 오늘 뭐 이거 3,200도 또 이제 장마감 이후 시황은 그거 하죠. 코스닥 800 회복, 코스피 3,200 회복. 네. 수급도 절묘합니다. 서로 엇갈리면서 외국인 샀다가 외국인 아니면 개인이 샀다가 하면서도 네네네.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게 진짜 신통방통한 한국 증시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저 이제 뭐 계속 속보 나왔습니다만 반도체가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막 그렇게 무겁고 시총 큰 종목이 움직일 만도 하네요.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으네요. 전년비 12.8%. 오. 아, 수출이요. 네, 수출이 네. 뭐 저런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박 기사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 증권가에 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분들이 이 최근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4월 이후 특히 이제 6월달 아주 강한 랠리가 펼쳐졌는데 왜 그 조금 사석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좀 살짝 들려주시죠. 어떨 그 분위기? 근데 분위기가 저도 뭐 결국엔 그런 거 영향을 받는 걸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게 한국도 보시는 마찬가지고 분들이.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뭐 계속 좋지 않겠느냐. 아, 미국도 좋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위기 자체는 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한동안 비미국이 더 좋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꼭 그렇죠. 그렇진 근데 않은 미국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빼서 이제 한국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에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더현대에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네. 사무실이 IFC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현대랑 붙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항상 거기에 줄 서는 것들을 저희가 출퇴근길에 좀 많이 보는데 이번에 돈키호테가 화요일 날 팝업이 시작됐거든요. 더현대는 그냥 팝업 성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팝업 이제 스토어의 성지다. 네, 팝업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돈키호테가 화요일 날 나왔는데 역시나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은 저 했지만 돈키호테가 뭔데요? 저게 이제 일본의 그 약간 다이소 같아요. 우리나라 다이소.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인데 엄청 큰 편의점? 아니야, 편의점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없는 게 네. 없어요. 네, 없는 게 없는 네. 그냥 잡화는 다 있다. 명품 가방 같은 것도 파니까 네. 그런 데라고 보는데 가격이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객들이 일본에 가면 무조건 가는 데죠. 돈키호테를 들으시죠. 저 그림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여유 있게 쇼핑 못 해요. 사람 너무 왜 많아서. 미어 터져가지고 미어 네. 터집니다. 일본 자체도. 그래서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줄 서서 계산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어찌됐든 요번에 팝업 스토어가 이제 화요일부터 8월 초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었는데 첫날 뭐 아침에 열었을 때 한 300명인가 뭐 줄 서 있었다고 하고 뭐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춘천에서 타고 온 거예요. 이거 가려고. 새벽 5시에 왔는데 자기가 1등이 아니더라.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뭐 논란은 뭐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네. 여기 막 뭐 대기표 있어야 된다 안 된다 뭐 네. 문제 많았는데 어찌됐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한국에도 이제 뭐 진출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아니 일단 이야기가 저렇게 팝업 스토어를 저 행사를 했다는 거는 진출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느닷없이 그냥 팝업스토어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저기 당연히 진출을 염두해보고 이제 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쇼핑몰 큰데 이렇게 센터 가 보면은 네. 장사 제일 잘 되는 데는 다이소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다이소랑 올리브영. 이제 어떻게 저 바닥 경기는 별로다 하는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렇죠. 거기 지금 더현대에도 샤오미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샤오미가? 1호점. 네. 샤오미 들어왔는데 뭐 엄청 더 사람 현대, 많아요. 예, 더현대 아니 IFC. 들어왔는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거기 가격이 싸니까 TV가 뭐 100인치도 3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전에 안 그래도 이효석 대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샤오미 매장 네. 고 맞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뭐였더라? 아주 대조적인 다이슨 있죠, 바로. 다이슨 옆에 다이슨. 맞아. 네. 다이슨이 있죠. 저기 샤오미. 네, 그래서 지금 항상 굉장히 저렴한 거에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돈키호테가 한국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뭐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돈키호테는 그 해외 진출의 역사가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매출하는 발생이 한 8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5%는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북미 쪽에 뭐 하와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우리가 뭐 하와이 여행 가서 굳이 돈키호테를 안 가니까 모르는 네네. 건데 일본이랑 하와이가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 하와이 일본 분 많이 사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돈키호테 거기 1호점으로 진출을 했었고 이게 홍콩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 홍콩에 조금 몇 달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키호테 가보면 거기도 엄청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막 엄청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국에도 진출을 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이게 상장사입니다.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뭐 그 PPIH라는 종목명으로 이제 7523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요게 일본 증시에 상장된. 맞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차트인데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아까 이제 그 소영기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키호테를 생각해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청자분들 중에. 네네. 아니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영 바보인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그죠? 네, 많이 예, 익숙하지 않으신 예.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여기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에요. 가면 예?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돈키호테가 아까 말씀드린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는 여기서 쇼핑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던 것도 사게 되고. 그렇죠. 보통은 이게 뭐냐면 여행의 특수성인데 여행을 왔잖아요. 예. 그러면 여행 와서 필요한 것만 사가지를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혹시 이런 몰라서.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막 검색을 해요. 돈키호테 오면 사가야 될 거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산다든지 대화 소리가 주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된대 이러면 막 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경쟁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가 상품이고요. 네. 두 번째는 폭넓은 상품군이 다양하다. 음. 거의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늦은 시간에 영업이 가요. 맞아. 아, 그래요? 24시간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아쉽잖아요. 늦게도 예. 음. 뭘 하고 싶은데 일본도 8시, 9시 되면 샵도 다 닫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 다 닫거든요. 아. 그러면 뭐 술 마시러 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호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허. 그때 이제 여기 가가지고 뭐 12시, 1시까지도 이제 쇼핑할 수 있으니까 구경하는 재미도 이게 있고. 약간 뭐 네. 치면 약간 애프터 클럽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여행 다 끝나고 지친 몸을 네. 이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쇼핑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PB 상품인데 이게 이제 실적에 많이 영향 주고 있죠. 자체적인 브랜드.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PB 상품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서 뭐 저렇게 싼 데니까 뭐 조금만 사오자라고 하지만 계산할 때 보면 20-3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함정인데 싸지 않은 상품도 되게 많아요. 싼 상품이랑 안 싼 상품을 섞어놨어요. 이렇게 좀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적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란색이 매출이고 주황색이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가는데 다 코로나 때도 꺾이지 않았었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ROE, 그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PB 상품이 늘어난 효과인데 17.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돈키호테를 우리가 외국에서 많이 가니까 네네. 이거 외국인들 일본 많이 가서 최근에 증가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안 가면 돈키호테 이제 주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출 비중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예. 이제 국내에서 파는 거랑 면세 비중을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면세 비중은 5.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아까 해외도 있잖아요. 예. 그거 빼고 일본 국내에서만 본다고 해도 네. 면세 비중이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10% 이하예요.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요게 일본인들 자체가 많이 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 외국인들의 비중인데
2019년도에 보면 중국인이 40% 외국인 중에 제일 많았는데 네. 이제 꺾였고 이거 코로나 때문이고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한국인이 20몇 %로 상당히 이제 상위 버전에 있다가 네.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조금 꺾였는데 다른 이제 중국인이나 기타 국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면세 쪽 매출 비중도 뭐 이제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본 방문객 수를 보면은 뭐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 코로나 때 확 꺾였지만 최근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2024년이 3,600만 명이 최고치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5월까지 보면은 1,814만 명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도 결국에는 이제 일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돈키호테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니, 또 일본 쪽 얘기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초밥 주식 사면은 초밥을 준다? 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초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쿠라스시라고 하는 쿠라스시. 기업이 요번에 그거를 하는데 이게 회전 초밥집. 네, 회전 초밥. 그러니까 저렴한 회전 초밥이에요. 100엔 정도.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저렴한 게 100엔 정도. 우리나라로 뭐 1,000원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싼 초밥집인데 요게 이제 그 올해 매년 4월에 이제 주주명부 작성하잖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주주한테 한 주당 3,000엔 꼴로 이제 식사권을 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일본 상장 기업 중에 40% 정도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편대요. 그래가지고 뭐 도토루 커피 있잖아요. 이런 예. 데는 포인트 카드 줘가지고 그거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하고는 별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쿠라스시가 재밌는 거는 작년 12월에 그 작년에 기억하시면 일본에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투자 장려 정책인데 외국인 투자에도 많이 들어가고 주가 좋으니까 쿠라스시에서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12월 달에 우리 이거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던 거를. 그러니까 주가가 20%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2월 달에 다시 재개해서 주가 다시 폭등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그거 어차피 못 쓰거든요. 저희는 저희 개인명으로 외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증권사명으로 들어가지. 예.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많이 못 쓰는데 네.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굉장히 주에 3,000엔 식사권. 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꽤 나쁘지 큰데? 않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은 그리고 100주 단위니까 네. 이게 3만 원으로 그냥 안 끝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이 쿠라스시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조금 설명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 회전 초밥 쪽으로 매출이나 점포수 기준으로 2위예요. 그래서 이제 한 667개 정도 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도 좀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본 갈 때 매번 여기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은 미어 터져요.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제 그 지점마다 이제 그 퀄리티는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갈만하다. 왜냐면 혼자 가서 100엔 쓰시니까 그쵸. 아무리 먹어도 한 3만 원이면 되고. 원래 또 덮밥 초밥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런 거를 해요. 그 5접시마다 접시 넣거든요. 그럼 5접시마다 그 뽑기 있죠. 가차 뽑기. 5접시를 하면 뽑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먹고 이제 이제 가야겠다. 배부른데 4접시? 그러면은 하나만 더 더 하면 먹으면 뽑기를 할 되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영업 방식을 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면 10접시 드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5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접시 드시고 하실 것 같은데. 야, 네. 약간 그거 하네. 소주 이렇게 서로 따르다 보면 막판에 그치요. 반잔밖에 안 채워지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병 더. 그렇죠. 그런 실제로 느낌이죠. 편의점에서 2+1 하면 하나 사려다 2개 사고 이런 거 맞아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로 해가지고 영업하는 업체인데 하여튼 구락은 뭔 뜻이에요, 저게? 쿠라 설마 저도 제가 구라치지마 할 때 그 구라 아니겠죠? 그거는 그건 아니겠고. 저도 이거 일본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지역 이름인가 뭐 하여튼 근데 최근에 하여튼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창고 저장고 뜻이래요. 아우 오늘 참 우리 참 이사님하고 이렇게 일본 중심으로 해서 또 재밌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묘하네요. 오늘 우리 주식 관련 뭐 경제 채널에서는 또 하루 종일 이제 주로 오르는 종목 위주로 해서 네. 왜 오르는지 막 따지고 이럴 텐데 지금 보니 또 뭐 방산, 뭐 조선 그동안에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끝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짜증날 만한 지수 상승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쪽은 지금 주춤주춤하구나. 오히려 조금 오늘은 밀리는 신재생 반면에. 에너지 쪽이 신재생이 올라요. 이제 또 날아가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순환매가 엄청 막 빠르기 때문에 빠르니까. 예. 야, 이거 참. 그래서 이거
맞추기가 거의 뭐 어떨 때는 이 순환매가 빨리 돌 때는 진짜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아요. 막 머리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때리면 항상 늦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올라가다 떨어진 거 사놓고 기다려야죠. 글쎄, 예. 그 방법밖에 없겠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이제 큰 그림에서 사실 뭐 조선, 방산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예측이 되는 쪽으로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내가 저거 따라가서 팔았는데 그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충분히 다 보니까 좋은 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이 있다 싶은 데는 예.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잠깐만 30초짜리. 뭐 7월 5일 날 대지진 오래 만에 했는데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난카이 아. 대지진 만화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거 이거 길어질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네. 작년에 제가 거기 피해자인데 제가 8월 달에 일본 가려고 다 예약을 해놨어요. 작년에? 예. 근데 8월 10일 날 작년에 난카이 대지진 그게 나왔거든요. 만화가?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가야 되나? 고민을 한 3, 4일 엄청나게 하다가 예. 목숨 걸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 태풍 와서 그때 하여튼 결국 취소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예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 불안감이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게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맞아요. 맞췄다고 하니까. 저걸 근데 팩트는 뭐냐면 저 그 7월 5일설은 개정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쓴 게 아니라 개정판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빙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란 게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